로버트 터너의 복수전. 기차역을 빠져나오니 무성하게 자란 고사리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자작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역 앞에 두 갈래 길에 멈춰선 로버트 터너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잠시 머뭇거렸다. 한때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그의 친척이 살고 있는 주택은 왼쪽에, 제임스의 부동산이 위치한 코브만은 오른쪽에 있었다. 애당초 치스윅에 온 목적이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 잡힌 매물을 제대로 살펴보는 데 있었으므로 코브길을 택하는 게 옳았다. 해안가도 둘러볼 수 있을 테고. 이곳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로 쭉 가면 알렉 마틴네 밭에 심긴 오래된 가문비 나무가 나올 것이다. 나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 땅이 여전히 알렉 마틴, 자신의 친척의 소유일 경우의 얘기지만 저녁 시간이 되기 전까진 둘러볼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엔 속 터질 만큼 답답한 군뱅이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친구였던 톰을 보러 가야지. 그리고 야간 열차로 몬트리올에 가는 거야. 그는 몸을 휙 돌려 코브길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적함에 서서히 발걸음이 느려졌다. 무심한 삼촌 때문에 15의 어린 나이에 세상 속으로 던져진 소년이 입을 앙다물고 마지막으로 이 낡아빠진 길을 지난 게 40년 전인데 어쩜 이리도 생생한 걸까. 세월이 무색할 만큼 동네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물론 언덕과 들판과 도로는 그의 기억보다 훨씬 낮고 작고 비좁긴 했다. 새로 지어진 듯한 농가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고 농장 뒤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던 숲지대는 앙상해졌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대부분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그 시절 유명했던 밀리건네 소유의 거대한 체리 농장도 여전했다. 눈처럼 하얗게 핀 벚꽃을 보니 마치 영원히 늙지 않은 세계에라도 속한 듯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도 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무심히 그를 스쳐간 세월이 루크 밀리건의 체리 농장에는 그대로 머물렀다는 생각에 터너는 침울해졌다. 그의 봄날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으니까.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흥미로운 눈길로 터너를 쳐다보았는데 그건 치스윅이란 동네가 워낙 낯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터너는 그중 몇몇 사람들을 기억해냈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치스윅을 떠나던 날 터너의 팔다리는 멋대가리 없이 얇기만 했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한 빗자루 같았던 것이다. 몸집이 비대한 성인 남자가 된 그는 짧게 자른 희끗희끗한 머리에 마치 암석을 깎아놓은 것처럼 무표정하고 고집센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절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을 거란 의지가 엿보이는 표정.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밀고 나갈 듯한 성격.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비록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로버트 터너였지만 그가 소년이던 4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농가와 과수원의 수는 많이 줄었고 문을 닫은 곳도 있었다. 저지대에 있는 기다란 밭은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며 안개 낀 해안선을 향해 나 있었다. 길 한 구비를 돌자 코브만이 한눈에 들어왔고 아래쪽으로 제임스 씨네 집이 보였다. 그 집은 바닷가의 자갈밭과 거의 붙어 있어서 문 앞까지 파도가 철썩거렸다. 모래밭 한편에 외로운 잿빛 세상에 가두어진 집과 아무도 살지 않아 황폐해져 버린 땅. 어그러진 대문 앞에 선 터널은 팔짝을 낀 채 커다란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땅을 들여다보았다. 칙칙하고 우중충한 이곳도 웅성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온통 패배감에 휩싸여 있지만 드높은 기세가 꺾여버린 건 땅의 기운이 닳기 때문일까. 아주 오래전 닐 제임스 씨는 굉장한 부자였다. 당시 치스윅에서 제일 가는 농장을 운영했다. 그 집 아들인 닐 제임슨 주니어로 말하자면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로버트 터너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당사자이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었다.
두 소녀는 어릴 때부터 앙숙이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닐은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로버트를 때려 눕혔고 그 후로 로버트 터너는 닐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했다. 언제가 되건 간에 그는 원수를 갚으리라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는 한시도 닐을 잊은 적이 없었다.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치스윅을 떠난 후로 닐에 대한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잘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난 것 같기도 했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시기에 로버트 터너는 채권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닐 제임슨 소유의 치스윅 코브 농장이 저당 잡힌 재산 목록에 올라와 있음을 확인했다. 수소문에 본 결과 닐 제임스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아내가 농장을 운영 중이었다. 로버트 터너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죽은 사람에게 복수해서 좋을 게 뭐란 말인가. 하지만 남겨진 아내와 가족들만이라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겨도 얻을 게 없고 욕은 좀 먹겠지만 뭐 어때. 닐에게 못다한 복수를 유가족에게 하고야 말리라. 변호사는 제임슨 부인이 빚을 다 갚으려면 아마 2년은 필요할 거라고 했다. 로버트 터너는 즉시 코브 농장의 임의 경매를 통한 담보권 실행을 지시했다. 그러다 문득 치스윅에 직접 가서 농장을 둘러보고 추억 속 장소들을 방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코브는 여름 휴가로 한두 달 머물기에 제법 괜찮을 것이다. 아내는 산이나 바다 근처의 휴양지로 만족했지만 그는 더욱 한적한 곳을 원했다. 코브와 치스윅 연못에서는 낚시도 할 수 있었다. 만일 코브 농장이 마음에 들면 직접 경매에 참여해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제임슨 가문에서 대대로 100년이 넘게 가까운 코브 농장의 소유권을 사들여 온 집안을 알거지로 만들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덤 속의 닐 제임슨을 향한 보복이었다. 로버트 터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는 음흉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어떤 운명이라도 계시하듯 로버트 터너가 미소 짓던 순간에 하늘에서 돌풍이 불었다. 그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걷다 보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집 쪽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진 다른 하나는 농장을 향해 나 있었다. 농장 쪽으로 걸은 지 얼마 안 되어 회색빛 모래밭을 향해 거품처럼 밀려오는 파도가 보였다. 예나 이제나 코브 농장은 변한 게 없었다. 그는 제임슨의 집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람에 깎이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울퉁불퉁한 곳 주변을 어슬렁대다가 바다로 뻗은 큰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그러다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맞은편 바위에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한 순간 혼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는 짜증이 났다.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터널을 바라보았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제법 키가 크고 말랐으며 고운 얼굴에 윤곽이 뚜렷했다. 한 번도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갸름한 턱에 혈색 좋은 얼굴, 수줍음이 묻어있는 푸른색의 커다란 눈동자, 까맣고 긴 속눈썹,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은빛 금빛의 머리칼이 흡사 여자아이 같았다. 가만, 여자아이라고? 로버트 터너의 소년 시절이 잠시 잊었던 노래의 선율처럼 불현듯 꿈처럼 떠올라 달콤 씁쓸하게 마음을 뒤흔들었다. 소년을 보면 볼수록 누군가의 닮은 구석이 떠올랐다. 입은 왠지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입만 놓고 보면 역시나 희한하게 낯익었다. 단정하고 견고한 인매는 잘생겼으나 어쩐지 불쾌하게 친숙한 느낌이었다. 책을 읽기에 좋은 장소구나 얘야. 그렇지 않니? 그는 여태껏 아이들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상냥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자식이 없는 터너는 아이들을 대할 때의 목소리나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소녀는 재빠르게 고개만 몇 번 끄덕였다. 조금은 웃어줄 줄 알았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니? 터너가 물었다. 아이는 표지를 들어보였다. 소년이라면 응당 읽어야 할 오래된 명작,
로빈슨 크루소였다. 재미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빌리 마틴이 빌려줬는데 오늘 안에 다 읽어야 해요. 네드 조세프가 다음 차례인데 빨리 달라고 난리거든요. 나도 아주 오래전에 로빈슨 크루소를 읽었지. 터너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밀런의 집 아래쪽에 해변가에 앉아 그 책을 읽었어. 그때 마틴과 조세프란 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마 빌리와 네드라는 아들을 두었나 보구나. 네 이름은 뭐니, 얘야? 폴 제임슨이요. 터너는 깜짝 놀랐다. 그럼 이 녀석이 제임슨 닐, 제임슨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래, 맞아. 닐의 인매를 닮았구나. 이상한 건 아이가 제임슨의 짙은 눈썹과 까만 머리카락을 전혀 안 닮았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다가 푸른색 눈동자와 구불거리는 은빛 금빛 머리카락을 갖게 됐을까? 이토록 다른 얼굴을 가진 아이를 단지 입이 닮았다는 이유로 제임슨이라 이름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끔찍한 닐 제임슨의 아들.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로버트 터너의 얼굴을 보며 소녀는 구름이 해를 가렸나 싶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다면 네 아빠가 닐 제임슨이겠구나. 터너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요. 이젠 기억도 안 나요. 다른 형제가 있니?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4명이 더 있었지만 모두 죽었고요. 죽은 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곤 이제 저뿐이에요. 아, 제가 지금보다 크고 나이가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이곳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길 떠나야 해서 엄마가 슬퍼하고 있거든요. 여길 떠날 수밖에 없는 모양이구나. 터너는 증오심으로 불타올라 뚝뚝하게 물었다. 맞아요. 저당을 잡혔는데 곧 내놔야 할 거라고 변호사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값을 지불하려 애썼지만 잘 안 됐고요. 내가 좀 더 컸더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몇 년만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이젠 소용없어요. 엄마는 온종일 울어요. 코브 농장에서 30년이 넘게 살았고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엘씨, 제 동생이에요. 엘씨랑 저는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른이라면 좋을 텐데. 제 아빠와 똑같이 생긴 입을 꾹 다문 아이는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터너는 슬며시 웃었다. 오, 닐 제임슨, 이제야 빚을 갚게 되는군. 그러나 달콤한 복수치고 뒤끝이 영 개운하지 않았다. 닐 제임스는 물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하는 데 익숙해진 로버트 터너였지만 이 아이는 왠지 미워할 수가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 네 엄마 이름이 뭐였니? 그는 소년에게 대뜸 물었다. 리스베스 밀러예요. 찡그린 얼굴로 바다를 응시하던 소년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터너는 경악했다. 리스베스 밀러라고? 그제야 이해가 갔다. 리스베스 말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저런 눈과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리스베스는 닐 제임슨과 결혼을 한 것이다. 어린 시절 그가 짝사랑했던 리스베스 밀러가. 터너는 그녀를 잊고 있었다. 아니, 잊은 줄만 알았다. 수년간은 그녀를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하지만 리스베스에 대한 기억은 봇물 터지듯 밀려들었다. 꼬마 리스베스, 예쁜 꼬마 리스베스, 생기발랄한 꼬마 리스베스.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해. 밀러슨의 집은 터너의 외삼촌네 농장과 맞닿아 있었다. 리스베스와 터너는 기저귀도 차기 전부터 친구였다. 터너가 얼마나 그녀를 좋아했는지 6살 때 밀러슨의 농장에서 꽃이 하얗게 핀 사과나무 아래에서 둘은 커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리스베스는 터너에게 뽀뽀를 받아냈다. 나중에는 얼굴을 붉히면서 사실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냈지만 학교에 갈 때마다 리스베스의 가방을 들어주던 터너는 친구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았다. 리스베스의 사과절임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유력한 용의자인 토니 조세프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기억한다. 토니는 터너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고 그날 이후 리스베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터너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아이는 없었다. 장난꾸러기 리스베스. 그 애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예뻐지고 짓궂어졌다.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예였던 누가 잘하나 시간에 우승하고 싶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리스베스 때문에 그 명예를 얻은 적은 없다. 그녀가 단어를 하나 틀리면 그는 아는 것도 일부러 모르는 채 했다. 리스베스를 위해서라면 학업 부진하로 찍히더라도 상관없었다. 볼을 발갛게 물들이고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누가 잘하나에 열중하던 리스베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터너의 기쁨이었다. 하루는 집에 오는 내내 맞춤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훈계하다가 쭈뼛거리며 눈을 내리깔더니 비록 터너가 철자 실력은 떨어지지만 다른 애들보다 좋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던 리스베스의 모습은 정말 예뻤다. 어떤 성공도 꼬마 리스베스의 고백만큼 그를 황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리스베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랑스러운 소녀였으며 터너의 꿈과 포부,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이야기에 한 번도 실증을 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로버트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래, 성공하긴 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닌 자에게 안갚음하려고 본인이 이룬 성공을 이용해 리스베스와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지. 로버트 터너가 치스윅을 떠난 건 리스베스가 고모네 집에서 꽤 오래 머물고 있을 때였다. 클만큼 큰 이들에게 유아기적 친밀감은 남아있지 않았다. 혹시 상황이 좀 달랐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맞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터너는 멀리 떠난 후 그녀를 잊어버렸다. 세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리스베스와의 선명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 치스윅에 오기 전까지는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았다. 그런데 닐 제임슨의 아내가 되었다니. 붉은색 바위에 부딪힌 파도는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소녀는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동안 말없이 몽상에 잠겨있던 로버트 터너는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네 엄마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단다. 그가 말했다. 날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집에 가거든 바비 터너를 아냐고 물어보렴. 저랑 같이 가서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아저씨? 폴이 예의 바르게 물었다. 엄마는 옛 친구들을 만나면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오늘은 시간이 없구나. 로버트 터너는 오래전에 닐 제임슨의 아내가 된 꼬마 리스베스의 사정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닐 제임슨의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제임슨의 입이 아들의 얼굴을 버린 것처럼 그녀에게 달라붙은 이름이 그녀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이 말은 전해주렴. 농장에 대한 담보권이 곧 해지될 거라고 말이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난데 코브 농장의 현재 소유주가 어릴 적 친구인 리스베스 밀러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원하는 만큼 엄마와 함께 여기서 지내려무나. 엄마의 6번째 생일날 커다란 사과나무 아래에서 바비 터너에게 줬던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야. 폴, 착하게 자라고 엄마에게 잘하렴. 네가 농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믿어. 좌우간 농장의 소유권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저씨, 이건 말도 안 돼요. 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말까지 더듬었다. 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장이 처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저랑 같이 가서 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엄마는 아주 행복해할 거예요. 고마워서요. 아저씨도 고맙다는 인사는 받으셔야죠.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 말만 잘 전해줘. 그거면 돼. 자, 어서 가렴. 좋은 소식일수록 빨리 전해야지. 터너는 집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소년은 고질 돌아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고작 이런 게 복수라니. 여름 별장으로 삼기에 딱 좋은 부동산이었는데
낡고 빛바랜 감상 때문에 이게 뭐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그런 감상에 젖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그렇지만 꼬마 리스베스잖아. 그렇게 깜찍한 소녀는 다시 없다고. 아이와 함께 리스베스를 보러 가지 않길 잘했어. 이젠 중년의 여성인데다 닐 제임스의 아내니까. 오로지 은빛 금빛 곱슬머리에 장난기가 가득한 푸른 눈의 꼬마 리스베스로 기억하고 싶어. 지나간 옛 시절의 꼬마 리스베스. 네 가족을 지켜줄 수 있어서 기뻐. 외로웠던 소년 시절에 네가 베풀어준 우정과 관심에 대한 보답이야. 내 추억 속 첫사랑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고. 톰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터너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동업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을 때는 심지어 유행이 지난 사랑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